fruit. You asked me about my sweater. 반갑습니다. 지소입니다. 생활감 넘치는 저 하였던 것이라고 추정되는 구조물은 4년쯤 됐나? 이 채널이 목공 채널로 변모하던 즈음에 올라간 닭장입니다. 제가 만들었죠. 이번에 얘기할 건 이 닭장이 아니고 이 문입니다. 딱 봐도 다시 만들어야겠죠? 문의 형태를 잃어버린 지 꽤 된 것 같은데 이제서야 장모님이 수선을 부탁하셨습니다. 장모님과 마누라님이 어디서 가져왔는지 이 스테인리스와 알루미늄으로 된 구조물들을 갖다 놓으셨는데 아마도 이것들로 엮으면 쉽게 될 거라고 생각하셨던 것 같아요. 근데 저의 장비들은 목공에 최적화되어 있고 철공으로 넘어가는 순간 대공사가 됩니다. 온갖 이유를 갖다 대면서 철공으로 하면 얼마나 비합리적이고 시간이 오래 걸리는지를 설명한 뒤에 겨우겨우 나무문으로 가기로 정리가 됐죠. 이쪽은 경첩이 상하지는 않았는데 다시 쓰기엔 품질이 별로인 것 같고 쭉 둘러보면 이쪽은 기둥이 아니네요. 전체적으로 직각이 많이 틀어진 것 같은데 직각부터 잡고 가는 게 맞지만 그러면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있는 구조를 최대한 활용하면서 작업을 끝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작업을 위해서 차각망을 걷어냈고 부서진 문이었던 목재들을 걷어냈죠. 재활용할 만한 부품이 있나 기대를 했는데 피스웨에는 별게 없더라고요. 목재는 멀쩡해 보여도 그냥 땔감으로 처리하는 게 좋은데 실내에 쓰인 목재라면 괜찮을 수 있지만 이렇게 직사광선과 비바람을 맞은 목재는 군데군데 습을 먹고 썩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멀쩡해 보여도 다듬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고 원하는 치수대로 재활용될 확률이 거의 없다고 봐야죠. 문은 무작정 가벼운 게 좋습니다. 방화문이나 은행 금고문 만드는 건 얘기가 좀 다르지만 일반적인 방문 같은 건 한 시각으로도 충분히 든든하게 짤 수 있어요. 흔히 방문이나 화장실 문으로 가정에 설치하는 문들이 이 한 시각으로 틀을 잡고 앞뒤는 3mm 합판으로 덮습니다. 그리고 사방에 우레탄을 두르고 시트지나 페인트로 도색을 하면 제작이 완료되죠. 그래서 한 치각 두께 27mm, 3mm 합판이 앞뒤로 붙어서 6mm, 거기에 시트지나 페인트 1에서 2mm, 합쳐서 34에서 35mm죠? 지금 당장 각자 구독자님들의 방문 두께를 재보시면 대개 이 치수에서 2mm 이상 차이가 안 날 겁니다. 한 치각이 원래 30mm여야 하는데 톱날이 3mm라서 27에서 30mm 사이로 생산되거든요. 그보다 두꺼운 방문을 쓰고 계시다면 축하드립니다. 기성 제품으로 나오는 문들은 타카를 받거든요. 근데 타카로는 힘이 좀 약하기 때문에 주먹장까진 아니지만 홈을 파서 모양을 잡고 피스를 박아줄 겁니다. 짜임이라고 한도 끝도 없이 강도가 좋아지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타카로 박은 가구보다는 버티는 능력이 좋거든요. 다 만들고 나면 그냥 사각형일 뿐이지만 그 사각형을 만드는 과정은 제각각이죠. 제 손에 온 한 치각은 27mm라서 각각 13.5mm씩 홈을 파내줬고요. 요걸 약간 복잡하게 구조할 생각인데 꽈배기처럼 끼워 맞출 예정입니다. 이번 영상은 단순히 입구를 틀어막는 게 아니라 틀어짐을 최소화하기 위한 목수의 몸부림 정도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길이가 2m에 가깝다 보니까 이 끄트머리는 테이블소로 깎아내기엔 무리가 있어서 별 수 없이 수공구 작업을 해줬죠. 결국은 수공구를 다룰 줄 알아야 하는 셈인데 아무리 기계가 잘 나온다고 해도 마지막 한 끝은 손이 닿아야 끝이 나는 것 같습니다. 이제 꽈배기 조립이죠. 뭐 간단합니다. 아래에서 물고 위에서 물고 다시 아래에서 물고 또 위에서 물고 번갈아 잡으면서 짜 들어가는 거죠. 머리카락 따듯이 이어나가면 되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은 이 목재는 머리카락처럼 휘지 않는다는 거죠. 역시 축 3개를 동시에 이어붙이려니까 될 리가 없죠. 한동안 씨름을 하다 내린 결정이 바로 생선 뼈다귀처럼 가운데를 먼저 만들고 좌우축은 마무리로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여기 보이시듯이 짜임축이 마디마다 반대죠. 이렇게 가운데부터 만들고 좌우 끝을 붙이니까 그나마 작업이 좀 수월하더라고요. 마디마다 25mm 피스로 꽉꽉 물어줬습니다. 이렇게 뼈대가 완성됐죠. 다소 어려웠지만 틀어지면 확실히 덜 할 겁니다. 아예 없을 거라고는 못해요. 남으니까.
이건 9mm 합판입니다. 3mm 합판이 없기도 하고 3mm 합판이 너무 싸서 2장은 배달이 안 되기도 하고 굳이 배달을 시키면 운반비를 달라고 하기도 하고 그러면 배보다 배꼽이 더 크기도 하고 뭐 그렇습니다. 그나저나 3mm, 6mm, 9mm 합판은 충분한 공간이 없으면 테이블소 재단을 추천하지 않아요. 요 녀석들이 테이블소에 올라가서 킥백이 나면 집성판이나 원목들과는 전혀 다른 사고를 내거든요. 무슨 사고가 나느냐 하면은 그걸 재현하기엔 제 목숨이 하나라서 그냥 본인이 프로목수가 아니라면 그냥 권하지 않아요. 일단 청소를 해주고 원형톱으로 사뿐히 들여밟아주는데 뭔가 잘리면 안 되는 게 잘리는 느낌이 들어버렸습니다. 뭐요? 너무 놀래서 촬영도 못하고 일단 실리콘으로 덮어놨는데요. 테이블 옆에 붙여놓은 조명 등의 콘센트를 썰어버렸죠. 운이 좋아서 합선은 없었는데 하마터면 이 영상이 아니구나. 이 영상은 올라가지도 못했겠구나. 이전 구독자 이벤트 추첨 영상이 저의 유작이 될 뻔했네요. 그렇게 메인 조명 없이 작업을 이어나갔죠. 다소 뿌옇게 보여도 양해 부탁드립니다. 인간은 같은 실수를 반복하는 동물이죠. 그래도 목숨이 간당간당한 경우엔 조심성이라는 게 발동하니까 살아남아서 너무 행복합니다. 9mm 합판도 틀과 같이 25mm 피스로 박아주는데요. 이중 길이로 자리를 내주고 박아줍니다. 합판은 굳이 이럴 필요가 없긴 한데 끄트머리 같은 경우엔 합판의 중간층이 터져서 삐져나오는 일이 왕왕 있기 때문에 이중 길이 작업을 해주는 게 좋죠. 전 그냥 어디는 하고 어디는 안 하고 이런 걸 싫어해서 전체적으로 이중 길이 작업을 해줬습니다. 윗부분도 마찬가지로 싹 박아줬고요. 가운데는 왜 남기느냐? 창문 자리입니다. 뭐 비닐로 덮어버릴 거지만 비닐하우스 문에 창문을 비닐로 한다는데 문제되진 않겠죠? 유튜브를 시작한 후로 알게 된 것 중에 세상엔 정말 오만 잡다한 이유로 트집을 잡는 사람들이 많다는 걸 알게 돼서 아주 조심스럽긴 하지만 어쨌든 저는 창문을 비닐로 할 겁니다. 요것들은 창문 틀에 들어갈 부목들이고요. 전체적으로 샌딩을 해줍니다. 문득 물음표 뜨는 분들이 계실 수 있겠네요. 이 겨울에 웬 반팔이냐? 기억을 더듬어 보시면은 12월 초중반까지 아주 더웠더랬죠. 이걸 촬영한 날 오후 온도가 22도였습니다. 이게 과연 겨울이 맞는가? 저도 잘 모르겠어요. 디젤차 타는 입장에서 그냥 지구한테 미안합니다. 이제 칠을 할 건데요. 유성 페인트를 바를 겁니다. 유성 페인트는 딱 냄새 맡는 순간 호흡기에 안 좋다는 거 아시게 될 거고요. 그래서 마스크 필수고요. 이게 눈으로 튀는 순간 아마 대한민국 최고의 안과 명의를 만나게 되실 거예요. 그래서 보안경도 필수죠. 저는 치과보다 안과가 100배쯤 무섭거든요. 유성 페인트를 2겹으로 바르면 실외에 설치하는 목재도 짧게는 3-4년, 길게는 10년도 버팁니다. 물론 조금씩 낡기는 하겠죠. 아크릴 수지를 붓거나 오일 스테이를 매년 바르는 등등 뭐 실외 목재 구조를 설치하고 유지하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지만 싸고 편하게 막는 건 이 유성 페인트만 한 게 없더라고요. 필수 조건이 하나 있는데 바르기 전에 나무가 잘 건조되어야 합니다. 초벌칠에는 신나를 좀 많이 부어서 지금 영상에 보시듯이 찰랑찰랑하게 발라주면 좋아요. 이러면 신나가 증발되면서 나무가 바싹바싹 마르게 되죠. 바르는 방법은 어렵지 않습니다. 그냥 처벌처벌 막 발라주면 되는데 빈틈없이 푹 적셔주면 충분해요. 1차 도색은 처음 바른 페인트가 다 마르기 전에 바로 덧칠을 해주면 됩니다. 떡지지 않게 바르려면 신나일 때 페인트 2나 3 정도로 신나를 왕창 부어서 바르는 게 좋아요. 페인트가 떡져서 두껍게 발리면 나중에 건조가 끝난 뒤에 부풀어서 떨어져 나가게 되는데요. 그걸 막아주기 위해서라도 신나를 충분히 섞는 게 좋습니다. 부목과 기둥지에도 꼼꼼히 발라주죠. 특히 마구리면을 잘 발라야 됩니다. 다음 날입니다. 깔끔하게 잘 말랐군요. 2차 도장을 하려고 하는데 이 길고양이가 또 방해를 합니다. 대체 저한테 왜 이러는 걸까요? 캔 사다 바치고 집 지어 바치고 내가 뭘 잘못했다고 날 깜짝깜짝 놀래게 하는 건지 참. 바라는 건 그냥 뱀이나 잡으라는 건데 아무튼 고양이 사랑하는 분들은 제가 좀 야박해 보일 수 있겠지만 고양이가 유성 페인트를 밟아버리면 고양이도 저도 대참사를 겪게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습니다. 그리고 방금 그 고양이 제 고양이 아니에요. 그냥 길고양이입니다. 주인분은 이 영상 보시거들랑 제발 좀 찾아가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롤러는 틈새를 다 칠하기 어려우니까 붓으로 한 바퀴 돌려주는 게 깔끔하죠. 2차 도장 했으면 됐는데 괜히 철물점에 쫄래쫄래 기어 들어갔다가 이것들을 왕창 집어왔습니다. 라카 중에 금색, 은색이 있더라고요. 가격도 다른 라카들과 같습니다. 이건 못 참지. 그래서 이래봬도 산업 디자인 전공인데 졸업은 못했지만 어쨌든 미대 나온 남자 아니겠습니까? 졸업 말고 미대를 중간에 나와버린 남자. 그 예술적 본능을 한번 펼쳐볼까 했는데 딱 봐도 이건 아니죠. 좀
진하게 뿌려봤다가 아무래도 바탕이 흰색이어야 할 것 같아서 흰색 라카를 뿌리고 그 위에 다시 금색을 뿌려봤습니다. 그랬더니만 이건 마치 흰색에 뭐 묻은 것 같은. 그래서 다시 흰색 라카로 덮어줬죠. 그래피티라는 거 아무나 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걸 깨닫는데 15,000원을 써야 했습니다. 괜히 이상한 짓을 해가지고 돈도 날리고 이번 주 영상 올려야 하는데 시간도 쫓기게 생겼고 라카가 다 마르지도 않았는데 마음은 급해져서 부먹부터 조립해줬죠. 결국 제 손과 옷에 흰색 라카가 덕지덕지 묻어버렸습니다. 아무튼 작업은 진행해야 하니까 이건 이지경첩이라고 합니다. 흔한 방문용 경첩이죠. 틈새가 거의 없게 문을 붙일 수 있어서 좋아요. 보통 위에서 25에서 30cm 지점에 첫 번째 경첩이 붙는데 전 문이 붙을 기둥이 힘이 약해서 더 위에 붙여줬습니다. 위에 2개, 아래에 하나, 총 3개를 붙이면 되죠. 위는 힘을 받아주고 아래는 거들 뿐. 요건 김장용 비닐입니다. 요즘이 김장철이라 이게 흔하더라고요. 좀 큼직하게 잘라서 2겹으로 대줬고요. 역시나 라카가 덜 말라서 막 끈적끈적 들러붙더라고요. 여기에 자투리 부목을 대고 1022 타카로 박아줬습니다. 그냥 비닐에 박으면 다 터져버리기 때문에 얇은 거라도 부목을 대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쭈글쭈글하면 보기 안 좋으니까 되도록 팽팽하게 당겨서 박아주는 게 좋죠. 근데 또 너무 잡아당기면 날씨 변화에 못 버티고 가운데가 쭉 하고 터져버리기도 하니까 적당히 당겨야 합니다. 이 부분이 초보 입장에서는 이제 어쩌란 말이냐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인데 별 수 있나요? 하다 보면 알게 됩니다. 적당히의 짬밥이라는 게 그런 거죠. 그리하여 이렇게 문을 붙여버렸습니다. 갑자기 날이 추워지더라고요. 그래피티를 좀 더 해보고 싶었는데 닭들이 얼어 죽을 경우 마누라님이 극대노하시게 될 거고 그럼 제 목숨도 장담하기 어렵기 때문에 일단 급히 설치했죠. 근데 혼자 문을 다는 과정이 너무 추해서 영상에는 포함 못 시키겠습니다. 많은 양해 바라고요. 이지경첩은 이렇게 작은 게 문에 붙고 큰 게 기둥에 붙는다 정도만 알아두시면 됩니다. 이제 이 차광망을 걷어내고 기둥을 달아줘야죠. 원래는 문틀에 문을 달면 끝나는 일이지만 시골에서木工을 하다 보면 이런저런 타협점이 많이 생기더라고요. 전 지금 나름대로 가장 빠르면서 효율적인 문 설치를 보여드리고 있는 겁니다. 정석과는 거리가 멀죠. 외부 작업에서는 이런 장석이 좋습니다. 저는 개당 100원에 사왔는데 지역에 따라 철물점 사장님과의 관계에 따라 가격은 다를 수 있어요. 장석을 관절 부위에 턱턱 박아주기만 하면 연결은 손쉽게 마무리됩니다. 문이 덜렁거리면 금세 망가지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닫힌 상태에서 지지해줄 부목도 달아주는 게 좋습니다. 위쪽은 각이 잘 안 나오기 때문에 이렇게 대각선으로 붙여줬죠. 어떻게든 드나드는 사람이 불편하지 않게 달면 됩니다. 점손 나와 이번엔 잠금 장치를 달 차례입니다. 요거는 빗장이라고 부르고요. 이렇게 한글로 이쁘게 일반 빗장이라고 써놓는 착한 철물점에서 구입해왔습니다. 이걸 굳이 전문 용어로 합시고 오도시라고 부르는 철물점들이 상당히 많은데 모르면 무시당할 수도 있으니까 혹시 몰랐다면 이번 기회에 기억해두시는 것도 좋을 겁니다. 오도시, 일본 말이에요. 요건 장착하기 어렵지 않습니다. 평행하게만 박아주면 되죠. 앞으로 기울면 자동으로 잠겨버리고 뒤로 기울면 자동으로 열려버리기 때문에 수평을 잡아서 다는 것만 주의하면 됩니다. 이렇게 생긴 걸 2개 주는데요. 하나는 잠금새입니다. 원래 이런 잠금 장치는 풀고 침입할 수 없도록 키스위치를 안으로 마감하는 게 맞는데요. 애초에 본체부터 대놓고 푸시든가 하는 위치에 박혀 있으니까 그냥 적당히 편한 위치에 박아주면 되겠습니다. 위아래로 부딪히지 않고 여유있게 잠겨지면 성공이죠. 또 하나는 이렇게 자물쇠를 매달 수 있도록 들어가면 됩니다. 이것도 잠궈진 상태에서 손잡이와 마찰이 없도록 설치해주면 간단히 완성이죠. 이 문을 설치하는 최초의 목적이 2가지였거든요. 하나는 이 비닐하우스 안에 있는 닭들이 얼어 죽지 않는 거. 둘은 이 동네를 배회하고 있는 들깨떼가 있는데 그 녀석들이 여기 침입하지 못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문 옆부분에도 부목을 대고 9mm 합판을 하나 박아줬습니다. 개는 물면 뒤로 당기고 입에 물리지 않으면 앞으로 미는 습성이 있기 때문에 문이나 벽은 밀었을 때 열리거나 파괴되지 않도록 처리하는 게 좋아요. 윗부분은 비닐로 덮을 거니까 비닐을 박기 좋게 부목을 연결해 줍니다. 비가 한두 방울씩 떨어지길래 잽싸게 유성 페인트 칠을 해줬죠. 문도 좀 칠해주고 싶지만 아직도 라카가 안 말랐더라고요. 별수 없이 내부만 좀 칠해주고 다음날 마감을 보기로 했습니다. 일반 주택 같은 곳에는 이렇게 하면 안 되겠죠. 지면의 습이 합판을 타고 먹어 들어가면서 금세 부식이 일어나게 됩니다. 저는 비가 오는 와중에 급하게 마감을 쳐야 해서 나중에 보강할 생각을 하고 임시방편으로 막았을 뿐이고 윗부분은 비닐을 쳐야 하는데 유성 페인트는 마르지 않고 비가 오고 있어요. 하늘이 안 도와줍니다. 40년 넘게 살면서 하늘의 도움이
도움을 받아본 기억이 별로 없어요. 락 하나 칠하지 말 걸 하고 후회가 되기도 하고 괜히 하늘을 원망도 해보고 그렇게 다음날이 됐죠. 하늘을 원망했더니만 벌 받아버렸습니다. 이젠 아예 눈이 와버려요. 이 영상 환장합시다로 가는 건가. 네. 이 닭이 얼어 죽으면 저는 맞아 죽습니다. 하늘의 도움 없이 방법을 찾아야 해요. 이 밭 어딘가에 묻힐 생각을 하니 진짜 눈물이 앞을 가립니다. 일은 일대로 다 해놓고 도살장에 끌려가는 황소의 심정을 알 것 같아요. 또 다음 날입니다. 이거는 죽으라는 거죠. 하늘을 원망한 죄가 큽니다. 제가 이걸 이렇게 퍼부어버리네. 엊그제까지 반팔 입었었는데 이게 뭔 난리래. 강아지들은 제 고기를 맛볼 기대가 큰가 봅니다. 영상이 점점 공포물로 흘러가는데 그래도 마누라님이 이렇게 비닐로 막아두셨더라고요. 강아지들에겐 참 슬픈 소식이겠네요. 결국은 이렇게 제 목숨도 건지고 틈새도 비닐로 막아서 마무리해줬죠. 문 색상은 날이 풀리면 다시 검게 칠하는 것으로 협상을 끝냈습니다. 이렇게 올 한해도 구차한 목숨 부지한 것에 만족하며 다가오는 2024년에도 오로지 생존 하나만 생각하며 달려야겠네요. 구독자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만수무강하십시오. 저는 다음 영상으로 또 생존 신고 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